그까짓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그까짓 것으로 만든다. 편의점에서 5,000원을 쉽게 쓰는가? 모바일 메신저에 칼답하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이소에서 탕진잼을 즐기는가? 백화점 쇼핑백을 아까워서 못 버리는가? 그런 의미 없이 굳어진 습관들이 당신의 금전운을 갉아먹는 중이다. 수많은 부자들을 취재했더니 돈 모이는 습관은 따로 있었다. 평범한 사람도 부를 이루는 심리 패턴을 알면 돈과 운이 따라오고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것을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챙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오늘은 1부에 이은 2부입니다. 1부는 부자들이 칼같이 지키는 사소한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2부는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소한 습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방청소와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제계 거물들과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 저자가 냉동고에 보냉제를 쌓아두지 말 것을 권합니다. 좀 의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소한 습관. 첫 번째, 냉동고에 보냉제를 쌓아두는 것. 얼마 전에 보냉제가 쌓인 집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고 큰 흥미를 느꼈다. 나도 평소에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읽어보니 기사의 주장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덧붙여 그 기사는 보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고급 디저트나 포장 음식을 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상품에는 보냉제가 반드시 딸려온다. 다시 말해, 보냉제가 쌓인다라는 것은 비싼 물건을 쉽게 산다, 즉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내가 보냉제를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소모품을 쌓아두는 것은 필요량을 모르기 때문. 보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보통 물건을 아까워하거나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냉제를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도시락을 싸거나 남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보냉제가 당분간 쓸 만큼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상은 여분임을 알면서도 원체 아까워하는 성격이라 버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인터넷에는 보냉제를 20개에서 30개쯤 모아두었다가 5,000원에 판매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보냉제를 모아서 팔면 5,000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나는 보냉제를 그렇게까지 쌓아서 5,000원을 벌기보다 10개 정도만 모으고 나머지는 깨끗이 버리는 쪽을 권한다. 백화점, 유명 브랜드의 종이봉투도 모으지 않는가?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의 종이봉투를 모으는 사람도 많다. 고급 종이봉투는 디자인도 멋지고 소재도 튼튼해서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모아두면 외출할 때 보조 가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재사용할 수도 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바구니처럼 쓴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지 대량으로 쌓아둘 필요는 없다. 당장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쌓아두는 행동과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행동은 이어져 있다. 쓸데없는 물건을 자주 사는 행동과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며 보냉제나 종이봉투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행동은 언뜻 반대되는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실제로 보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도 커다란 냉장고를 사용한다. 게다가 그 냉장고는 언제나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상생활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두 가지 행동은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해픈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공통된 경향이다.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소한 습관. 두 번째, 공짜 볼펜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것. 나는 창업가나 경영자를 만날 일이 많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관찰하는 것도 좋아한다. 진심으로 와, 대단해라고 느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접하면 나도 모르게 창업가를 존경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매력적이라 느끼는 모델이 균일가 매장이다. 무엇보다 어떤 물건이든 정해진 가격에 팔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존경스럽다. 30년간 무엇이든 1,000원을 관철해온 의지. 최대의 균일가 매장인 다이소를 예로 들어보자.
이 회사는 1970년대에 설립된 후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잘 지키고 있다. 그동안 각종 경비가 올랐으니 전 상품 1,000원을 고수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매장을 보면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00원대 상품이라도 품질이 좋은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1,000원에 팔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진다. 상품 기획 능력 역시 대단하다. 매장에 들을 때마다 이런 물건도 있네 하며 놀랄만한 아이디어 상품이 새롭게 등장해 있다. 균일가 매장이 계속 성장하는 비결은 저렴함보다 이런 물건을 1,000원에 판다는 놀라움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균일가 매장 덕분에 다양한 상품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게다가 가격이 1,000원이니 무엇이든 가볍게 사서 편하게 쓸 수 있다. 매장에 가득한 작은 기쁨이 고객을 끌어당긴다. 이처럼 균일가 매장에 심취해 있는 나지만 한편으로는 균일가 매장 등장 전과 균일가 매장 등장 후의 우리 생활이 크게 달라졌음을 실감한다. 게다가 그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물건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 균일가 매장이 생긴 후 가장 나쁜 변화는 물건을 아끼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문구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요즘은 어느 집, 어느 사무실에 가도 책상 위에 볼펜이 몇 자루씩 굴러다닌다. 가위나 스테이플러 같은 물건이 잠깐 눈에 띄지 않으면 찾는 것보다 사오는 게 더 빠르다며 즉시 균일가 매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일을 끝내고 책상을 정리하다 보면 전에 쓰던 가위와 스테이플러가 금세 모습을 드러낸다. 내 주위 사람들도 균일가 매장이 생긴 후 물건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문득 됐어, 또 사오면 되지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지 않았는지 잠시 되돌아보게 된다. 균일가 매장은 계획한 물건만으로 끝나지 않는 개미지옥. 균일가 매장에 들르는 목적은 기껏해야 접착제를 사거나 빨간 볼펜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도 매장을 돌아다녀 보면 이거 괜찮네 싶은 물건이 끊임없이 눈길을 끈다. 그럴 때 바구니가 있으면 물건을 바로 바구니에 넣게 되고 어느새 계산대 앞에 가 있다. 매장을 돌다 보면 어느새 바구니가 가득 찬다. 2017년도 잡지 스테디의 조사에 따르면 균일가 매장의 평균 구매 금액은 약 7,200원이다. 공교롭게도 편의점의 평균 구매 금액과 비슷하다. 물건을 찾는 것보다 1,000원짜리 하나 사오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는 1,000원이 아니라 7,000원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균일가 매장에 가면 아예 바구니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아껴 쓸 수 있는 마음의 제동을 걸어보자.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소한 습관. 세 번째, 월정액 요금제에 둔감한 것.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데이터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현금 인출기의 시간 외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평일 낮에 영업점에서 인출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는데도 휴일이나 야간 혹은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게다가 이들은 주로 몇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인출할 때가 많다. 케이블 TV는 또 어떨까? 가입 요금이라고 해봐야 몇만 원 정도니 별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금만큼 케이블 TV를 자주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내 경험에 따르면 계약 직후에만 자주 보게 된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블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도 해약하지 않는다. 케이블 TV 요금은 푼돈이라며 그냥 지나치기 때문이다. 보험은 위험 대비책으로 반드시 필요할까? 예전에 친구 몇 명이 암에 걸렸을 때 나도 입원 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 월 납입금은 둘 다 10만 원 정도였다. 그래도 건강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서 1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중에 갑자기 넘어져 오른팔 뼈 3군데가 부러졌다. 그래서 전신 마취로 수술하고 일주일간 입원했다. 그 일로 보험금을 50만 원쯤 받았다.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떼는데 추가 비용이 몇만 원 들었으니 실제로는 40만 원 정도 받은 셈이다. 상당히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11년간 매월 약 20만 원씩 총 2,700만 원이나 낸 대가로 겨우 4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내가 운이 나쁘게도 부상에 대한 보상금이 적은 보험을 들어서였을까? 그렇다기보다는 보험이 질병 위주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원래 보험은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즉,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 어쩌면 내가 11년간 손해를 본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손익감정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가다 눈에 띄는 보험 상담실에 들어갔고 상담을 요청했다.
창구 직원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단박에 이렇게 말했다. 당장에 입원비를 지불할 만한 돈이 있으면 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그 후 나는 재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생활에 구멍이 나 있지 않은가? 물론 보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생명보험에 들어야 한다. 내 이야기는 보험도 때때로 점검하여 보험료와 보상액을 따져보고 설계를 다시 하는 등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도 한편으로는 푼돈을 아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구멍 뚫린 생활을 10년 이상 계속했다. 특히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금이 빠져나가는 상품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소한 습관. 네 번째,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는 것.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처럼 TV를 많이 보지 않는다.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예 TV를 없앨 자신은 없을 것이다. 이건 꼭 봐야겠다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대부분이 집에 있는 동안 별 생각 없이 TV를 틀어놓는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습관처럼 켜는 경우가 많다. TV와 게임은 시간 도둑.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쓸쓸하다. 그럴 때 TV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무엇을 보든 대체로 TV 프로그램은 재미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계속 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그 탓에 저녁에 무언가를 하려던 결심은 수포로 돌아간다. 업무만이 아니다. TV에 시간을 빼앗겨서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빨래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일을 쉽게 뒤로 미룬다. TV 옆에 게임기를 두었는가? TV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잠자는 것도 있고 즐기다 보면 다음날 아침을 망친다. TV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잠자는 것도 있고 즐기다 보면 다음날 아침을 망친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전부 녹화해서 본다. 느슨한 성격은 금전 관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매월 아슬아슬하게 통장에 구멍을 메우는 생활이 계속되어도 할 말이 없다. 나는 TV를 실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미리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고 재미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만 골라 예약 녹화를 한다. 그리고 편한 시간에 녹화한 것을 본다. 시시한 프로그램은 그냥 삭제하기도 하고 광고는 보지 않고 넘긴다. 이렇게 하면 시청 시간을 꽤 단축할 수 있다. 사실 다른 면에서는 나도 해픈 습관을 좀처럼 고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예약 녹화를 하면서부터 TV에 관해서만큼은 관리가 되는 셈이다. 나는 이 방법을 꼭 추천하고 싶다.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소한 습관. 다섯 번째, 가방 안을 정리하지 않는 것.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엄청난 부자다. 그 중에서도 세월이 갈수록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 작가와 편집자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은 한 분의 이야기다. 그의 발전상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다. 아마 수입도 상당할 것이다. 그의 본업은 의사다. 원래 그의 병원은 지역 내에 있는 병원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전국을 아우르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그의 수술 실력을 전해 듣고 해외에서 찾아오는 환자도 많다. 그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쌓은 성과를 강연과 출판으로 전파하고 있다. 덕분에 그의 활동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부자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할 때마다 그의 꼼꼼함에 감탄하곤 한다. 그는 회의에 지참해야 할 기획서와 참고 자료를 한 번도 잊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비서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관리한다. 엄청나게 바쁠 텐데도 그에게서 아차 깜빡했습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매일 가방을 비워서 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 어느 날 나는 마음을 먹고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그는 여러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회의에 참여했다. 그는 회의와 회의 사이에 일부러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그동안 가방 안을 깨끗이 정리한다고 했다. 그가 경영하는 병원은 지방에 있어서 활동 거점도 지방이다. 그러다 보니 강사나 작가로서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도쿄의 한 호텔 방을 빌려 그곳을 활동 거점으로 삼았다. 회의는 대부분 그 호텔이나 도내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진행한다. 회의와 회의 사이에 시간을 두고 가방을 정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다. 그는 한 회의가 끝나면 호텔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정리하며 다음 회의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가방 정리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단 가방을 뒤집어서 속을 완전히 비웁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가방을 매번 초기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머릿속도 초기화되고 하루에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는 가방을 정리하면서 머릿속도 정리하는 셈이다. 참고로 이전 회의 때 썼던 서류와 메모도 프로젝트별로 큰 종이 봉투에 분류해 깔끔히 정리해둔다. 이처럼 하루를 끝낼 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습관화한 덕분에 할 일을 놓치거나 약속을 잊는 일이 없었다. 가방 정리를 습관화하면 머릿속도 깨끗해진다. 그처럼 나도 날마다 가방을 완전히 비우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가방 속에는 그날 필요한 물건만 채우게 되었다. 필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는 일이 없었고, 필요 없는 물건이나 다른 업무에 썼던 물건을 갖고 다니는 일도 없어졌다. 게다가 가방이 초기화될 때 머릿속도 깔끔히 정리되어 다음 일에 대한 발상도 원활해졌다. 가방을 초기화하는 습관은 매일 다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큰 효과가 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는 직장인도 하루하루 처리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지니 적용해봐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가방 정리를 습관화하라고 권하고 싶다. 무엇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한번 체험해보기 바란다.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소한 습관. 6번째,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는 것. 당신의 방은 깔끔한 편인가? 방의 상태를 보면 그 주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방이 지저분한 사람은 연봉이 적다. 한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방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방문 결과 그들의 방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1. 쓰지 않는 물건, 쓰지 못하는 물건이 넘쳐난다. 버리지 못하는 성격. 2. 화장실, 욕실, 주방 등 물 쓰는 곳이 지저분하다. 3. 만화책, 게임기, 기타 등 취미용품이 많다. 4. 쓰레기가 쌓여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른다. 5. 구형 가전제품을 계속 쓰고 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물을 내버려 두거나 빨래,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내 방도 과거에 이런 상태였다. 바빠서 정리할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깨끗이 정리하면 된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넓은 저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간 여유와 큰 상관이 없다. 방 정리만 잘해도 돈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진다. 그러던 내가 집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고령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아무리 정리해도 물건이 끝없이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 보관할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었다. 어머니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이사를 하면서 나는 이때다 싶어 물건들을 처분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 쓰는 식기가 주방 서랍 하나 정도로 줄었다. 옷도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과감히 처분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 때때로 바자회를 여는 교회가 있어 그곳에 기증했다. 문구, 식기, 손수건, 가방, 구두까지 전부 다 정리했다. 취미가 해외여행이라 기념으로 사들인 소품과 장식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들도 모조리 바자회에 내놓았다. 물론 기증이라서 돈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 유용하게 쓸 거라 생각하니 아깝기는커녕 무척 개운했다. 대청소 후 나는 돈 쓰는 법이 확 달라졌다. 모처럼 정리한 집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도 그림 엽서를 절대 사지 않는다. 이삿짐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림 엽서가 다발로 나왔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소소한 선물만 사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만 산다. 보통 먹으면 사라지는 간식 종류다.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사소한 습관. 7번째, 사소한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것. 골프를 제대로 즐기려면 해외 골프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내 주위에도 골프를 치러 하와이나 미국 서해안으로 오가는 지인이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국내에도 좋은 골프장은 있지만 이용자의 매너가 점점 나빠지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골프는 원래 신사의 스포츠라 불린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물론 공이 깊은 풀숲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까지 모두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골프 외에는 이런 스포츠가 거의 없다.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가? 골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행동에 품위가 있고 매너도 잘 지킨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매너나 규칙을 무시하고도 태어나다. 심지어 남이 보지 않을 때는 규칙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골프의 신사다움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본의 골프장이 대중화되면서 플레이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무언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다. 매너와 돈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풍족한 사람일수록 매너를 잘 지키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 운전도 그중 하나다.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되도록 고급차 뒤에 붙어 따라가라고 충고한 사람이 있었다. 고급차를 타는 사람은 운전도 신중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둔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돈에 얽매여 살면 마음도 거칠어지기 쉽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부자로 불릴 만큼 풍족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가끔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오페라 공연을 관람한다. 물론 맛이나 분위기, 공연 자체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품격 있는 행동을 관찰하고 접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다. 풍족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우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해보는 게 어떨까?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이니 지금 바로 실천해보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아직 제가 만족할 만한 부를 못 이룬 것이 이런 사소한 습관으로 인해 중요한 습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되짚어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